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대한 뇌졸중 청구 사례입니다. 이 피보험자가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1년 전에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해서 보험금을 부지급을 하겠다. 확약서를 써달라. 그래서 써주고 못 받은 사례입니다. 왜 그랬는지 약관 그리고 지급률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생명보험사, 모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준거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보험 1억 원짜리 가입을 했고 실손 의료비 특약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사고 경위는 이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 5년 이내에 병원에 갔던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한 후 병원에 간 내역이고요. 딱 1년 뒤에 뇌출혈 진단 질병 코드 I61.9 받았죠. 그리고 고혈압 I10.9 코드 받았죠.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험회사는 조사를 하겠죠. 과거력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해당 여부를 알아보겠죠. 왜냐? 중대한 뇌졸중 담보가 있으니까. 그럼 과거력은 이것이 되겠고 중대한 뇌졸중 해당 여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이렇게 실제 피보험자가 병원에 간 내역과 일치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병원 내역과도 일치를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가 쟁점이죠. 담보 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 및 고혈압 관련하여 피보험자 협조 하에 진행된 국세청 의료비 지출 내역서 확인 결과 동보험 가입 전 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보험 가입 후 2014년 6월 감기 증상으로 적십자병원의 고혈압 최초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행 중 어지럼증 및 빈맥 증상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한 MRI, 뇌교 및 좌측 기저핵 미세출혈 진단으로 입원 치료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대한 뇌졸중 해당 여부 관련하여 뇌출혈 발병 이후 피보험자 현재 상태 확인 결과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며 생활 기본 동작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뇌졸중이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I61.9라는 코드를 받으면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이 진단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모박스 안에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동보험 체결 이전 병력사항 관련하여 피보험자 협조하에 진행된 국세청 의료비 지출 내역서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니까 고지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모박스에 의해서 부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확약서의 내용인데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피보험자 정보 들어가고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상품명은 변액통합 CI이고 주계약은 1억 원짜리 가입한 날짜 그리고 청구 내역 보험금을 청구함 나왔죠? 그 합의 내용 잘 보세요. 뇌출혈 관련하여 중대한 뇌졸중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동보험 약관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 신경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 25% 이상인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본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 청구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처리됨에
최종 동의하여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을 확인한다. 폐지 및 면책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바 안내문은 이 확약서로 대체를 한다. 세 번째, 당사자는 본 확약서가 약관 등 재반 서류를 심사숙고하여 무지사기 압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하여 당사자는 향후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야 할 것을 확약한다. 날짜하고 피보험자 서명 됐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I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부지급이 굉장히 높은 담보에 속합니다. 문제점은 주보험이 아까 1억 원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 선지급이거나 80% 선지급이면 50%라고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받고 주계약 5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걸로 보험금을 받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받은 만큼. 그럼 선지급 80%라고 그러면 8천만 원을 땡겨서 받았죠?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중대한 뇌졸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받기도 힘들겠지만 2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80%의 경우에. 50%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은 소멸이 됩니다. 최초 1회안이니까요.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을 최대한 축소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고 지급률표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들은 이번 항목에 것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중대한 뇌졸중이라 하면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뇌 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일시적이면 안됩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어야 됩니다.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분류표 3 장애분류표별 판정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가 장애의 분류 원 참조 이거 이따가 보면은 됩니다.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 단층 촬영, 브레인 CT 스캔, 자기공명 영상 MRI, 뇌혈관 조영술 이것은 MRI가 있고 MRA가 있는데 이 뇌혈관 조영술은 MRA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치예요. 양전자 방출 단층술, 단일 광자 전산화 단층술, 뇌척수액 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의 일치에 되게 중대한 뇌졸중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외상에 의한 경우 안 주겠다.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안 주겠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안 주겠다.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안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애분류표 지급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지 보세요.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는 지급률이 40%입니다.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워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는 10%입니다.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물 공급을 받은 상태,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 5%.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게 20%죠. 이렇게 돼야지 20%인데 20% 플러스 5%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5%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배변 변요는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은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배변 변요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운전, 작업,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자,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목욕 시 신체 등은 제외합니다. 그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옷 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묶기 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 3%. 이렇게 보시면 이 25%가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하고 중대한 뇌졸중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부지급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보니까 뇌졸중이 조금 더 부지급률이 높은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못 받는다라고 거의 100%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인 정보를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대한이 붙은 이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은 거의 못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받는 조건을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이고, 중대한 암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주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CI 보험 청구를 해서 진행된 상황 그리고 부지급 이유에 대해서 약관을 통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CI 보험도 장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중대한 암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다뤄 나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